자, 일단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디아즈 선수 또 주말에 활약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교체 1순위에서 지금은 이제 홈런 1위 디아즈 선수의 또 대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홈런, 타점, 최다안타, 장타율 모든 부분에서 또 1위를 차지하면서 리그를 또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즌 도중 대체 선수로 삼성 유니폼을 입었었는데 29경기에서 7홈런, 포스트 시즌에서 5홈런 때려내면서 재계약을 따냈습니다만 이 풀타임 시즌 아무래도 좀 분석당했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삼진이 정말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교체설까지 나오다가 지난 주말에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불타올랐습니다. 네, 뭐 박진만 감독 면담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감독님께 여쭤봤어요. 무슨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거창한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얼마나 욕심을 내고 있고 얼마나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땡겨서 홈런을 만들 생각만 하지 말아라. 왼쪽으로 밀어서 툭, 가운데로 밀어서 툭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리고 스윙이 달라지긴 했어요. 있는 힘껏 그냥 팍팍 돌리는 그런 스윙보다는 이렇게 톡톡 갖다 대는 스윙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몸쪽이나 가운데 쪽은 원래 잘 치는 선수니까 그렇죠, 네. 들어오면 걸리면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밀어서 저쪽으로 안타 치고 그럼 자기가 주자로 나가면 되고 물론 빠른 선수는 아니지만 주자가 있고 없고는 아예 다른 얘기니까 그렇게 연결해주고 자기가 해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착착착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인도 신이 나겠죠. 신이 나니까 또 공 들어오면 또 그대로 안 놓치고 치고 그런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곳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노지환 선수가 힘 빼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노지환 선수는 시즌 내내 주문을 외우고 있대요. 힘 빼자. 근데 어느 순간 힘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또 다시 힘 빼고. 그런 과정을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기본 파워가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럼 굳이 100% 힘 다 안 써도 맞으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잘 맞으면 또 넘어가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 박진만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노시환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이 상황에 맞는 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 같은 거 혹은 이제 좀 빠지는 공 같은 것도 억지로 잡아당기면 이거 뭐 땅볼밖에 더 됩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을 빼고 때리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에도 박진만 감독실에 뭔가가 있다 조사 좀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진만의 방으로 남태님께서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막 그런 거 짤을 만드시는 거예요. 박진만 감독 그 감독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또 이제 만드셨는데 디아즈 선수가 이렇게 엎드려 뻗쳐하고 있고 박진만 감독이 이러고 있는 게 짤을 이제 요즘에는 GPT로 이제 막 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도 만드시던데 어쨌든 리치리님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기자님 만두 감독한테 승패 예측 면담 좀 받고 옵시다. 저도 힘 빼고 좀 예측을 해야 되는지 3승 16패면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저도 좀 면담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니차도 기어님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시즌 하나도 그렇고 디아즈도 그렇고 매치에서 못한다고 뭐라고들 하면 반꿀 됩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기사를 쓰는 시점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그렇죠. 엄청 고점이거나 아니면 진짜 엄청 저점이거나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딱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한 번 못하면 그래 뭐 내일도 있으니까 이틀 못하면 한 시리즈 정도야 뭐 이렇게 그렇죠, 가는데 그게 좀 스멀스멀 이어지면 잠깐만 이게 뭐 있나? 그러면 이제 앞에 걸 막 돌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영상 찾아보고 막 보다가 이거 뭐지? 그러고는 계속 못한다. 그럼 그땐 조지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게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쓰면 어쩔 수 없이 내려올 수밖에 없고 저점에서 쓰면은 이 선수가 뭐 퇴출될 거 아니다라고 한다면 혹은 2군 갈 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진만 감독 이제 면담을 통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장타도 좋지만 팀을 살리는 타격을 해라. 결국 이 팀을 살리는 타격이라는 거는 상황에 맞는 타격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좀 합니다. 당겨치기 스타일도 너무 고수하지 않고 또 밀어칠 때 또 탁탁 밀어치다 보니까 중심에 좀 많이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25일부터 27일 NC와의 3연전에서 무려 5홈런을 몰아치면서 3연전 스윕을 또 이끌었습니다. 25일 경기에서는 3홈런 7타점 그리고 27일 경기에서도 2홈런을 때려내면서 리그 홈런 1위 자리를 또 차지하게 됐는데 사실 디아즈 선수 시즌 초반에 부진할 때 또 김동현 기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교체 뭐 이런 건 너무 이른 시점이고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대신 저는 외국인 선수들 못할 때 필쳐서 내려보내는 걸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일본에서 해줘야 되는 선수니까 데려온 거지만
안 되는데 뭐를 자꾸 안고 있어요. 조정할 게 있으면 조정하고 내려 뭐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해서 퓨처스 내려 보내서 좀 조정 시간을 갖고 그 시즌 초반 열을 잡으면 뭐 한 7경기 8경기 뭐 네.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거 시즌 초반에 열흘을 투자를 해서 네. 나머지 시즌을 또 이제 살릴 수 있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이제 그럼요. 선택이라는 말씀이시고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성공 사례가 또 있잖아요. 확실한 성공 사례가 또 있었잖아요. 러프가 있죠. 그리운 이름, 네, 네. 러프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제 고려를 해봤지만 1군에서 이걸 또 살려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생짜 처음으로 뛰는 선수면 여러 생각이 들었겠지만 작년에 본 게 있잖아요. 잘한 돈인데. 네, 그러니까 본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작년이 최고점인지 올해가 더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2024 시즌에 일정 이상이라고 하고도 뭐 좀 민망할 정도로 많이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계약도 했고 그럼 그 정도 선수니까 그래 좀 기다려볼까? 이런 선택이 가능한 거죠. 네. 가능했고 네. 그냥 박진만 감독이 양념 한 스푼 이렇게 부어준 거죠.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신규 외국인이었다고 한다면 팬 여러분들께서도 잘못 뽑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난해 이제 워낙 보여준 게 있다 보니까 최가 갑자기 왜 저럴까 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할 수밖에 없고 뭔가 고쳐지면 다시 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또 확신이 결국에는 또 디아즈 선수의 폭발을 이끌어낸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디아즈 선수가 지금 홈런 부문, 최다 안타 부문, 타점, 장타율까지 모두 리그 1위에 오르면서 완전히 또 다른 선수가 됐는데 이대로라면 또 4월 월간 MVP도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 타선의 중심이자 또 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자로 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질풍노도 아저씨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리고 저도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PD님과 또 얘기를 나눈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삼성은 홈이랑 원정이랑 타격 차이가 너무 나서 이번에 원정 홈 원정이라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홈에서 타율은 3할, 원정에서 타율은 또 2할. 홈에서는 36개 홈런, 원정에서는 또 2홈런. 이게 또 차이가 굉장히 또 많이 나요. 특히 홈런 부분에서. 네, 저도 기록 찾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원정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10개 했어요. 지금 10개 구단 중에 제일 적어요. 많이 안 했네요. 네, 스몰 샘플이긴 하네요. 제일 적고 그리고 지난 NC 때도 사실 창원에서 할 거를 땡겨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원정 경기가 워낙 먼저 많이 치른 셈이 됐고 이제 이건 뒤에 가면 도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작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박주방 감독님은 그때 한참 막 박박 바닥을 길 때 네. 타격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차라리 홈에서 좀 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효과를 좀 봤고요. 그리고 뭐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정이 뭐 수원 갔고 몇 군데 갔었잖아요. 원정 갔을 때 진짜 감이 안 좋았거든요. 네. 감이. 그러면 그 사이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려갈 때 걸린 거면 이제 압박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타이밍에 걸렸으면 좀 앞으로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정우 선수도 이런 얘기했대요. 라팍이 공이 잘 보인다. 이게 단순히 뭐 비거리만의 이유는 또 아닐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무적 감각님께서 라팍 홈런 비거리가 타구장에서도 넘길 사이즈이기는 한데 비거리 외에 또 다른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팔각이라든지 고도나 바람이나 등등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공이 잘 보이는 그 구장들이 있대요. 또 역으로 공이 뭐 백스탑 때문에 이게 뭐 아니면 스코어보드 때문에 이게 안 보이 타자 입장에서는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라팍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타자 좀 친화적인 구장으로서 공을 좀 치기 좋은 그리고 타자들 입장에서 또 이런 구장에서 경기를 하면 예전에 안치홍 의원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자기는 청주 구장 갈 때는 밤에 설레어가지고 잠이 안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왠지 플라이만 쳐도 넘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이런 부분 심리적인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네, 청주가 이제 코어스필드 소리 좀 듣긴 했죠. 맞습니다. 듣긴 했는데 라팍 같은 경우는 뭐 잘 보인다라는 게 그때 누구였더라? 또 선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다른 구장도 마찬가지긴 한데 라팍은 전광판이 이렇게 삐딱하게 있죠. 네, 맞아요. 삐딱하게 있고 내 시야 딱 정면에 까맣게 판때기처럼 돼 있어요. 거기 이제 중계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카만 게 내 눈앞에 보이니까 공이
상대적으로 좀 더 하얗게 보이나 봐요. 하얀 공을 휘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좀 있나 봐요. 아, 맞습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김동현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뒤쪽에 까만 그런 부분, 요거를 배터스아이라고 하더라고요. 메이저리그에서는. 근데 요 배터스아이가 조금 이상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 하는 구장들은 타자들이 실제로 공을 보기가 굉장히 또 어렵다고 하니까 확실히 라팍이 좀 차다치나 구장인 거는 이런 것도 좀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